지난 2년은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온전히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보금자리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나의 보금자리 천국이 지옥으로 변해버렸다. 이제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다. 정부도 믿을 수가 없고 제발 내 죽음이 부디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최근 2달 사이에 인천 미추홀에서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 3명이 잇따라 세상을 떠났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그 사건의 전말과 지금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 그리고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고 젊은이들을 죽음으로까지 내몰고 있는 소위 빌라왕, 청년 빌라왕, 건축왕으로 불리우는 이들,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러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전세 사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집이 없는 세입자 김 씨는 시세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빌라를 전세 계약합니다. 이후 집주인이 바뀌며 전세 계약이 승계됩니다. 이때 바뀐 집주인이 바로 위의 건축왕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세입자 김 씨는 집주인이 다른 곳에서 수백 채의 빌라를 갭 투자한 건축왕인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시세가 떨어지면 전세 보증금이 오히려 집값보다 비싼 상황이 됩니다. 바로 깡통주택이 되는 거죠. 갭 투기로 수백 채의 빌라를 갖고 있는 건축왕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습니다. 한두 건이 아니어서 대출을 받기도 힘듭니다. 당연히 부담은 세입자에게 넘어가겠죠. 시세가 떨어지는 시점이다 보니 경매에 넘기더라도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받아낼 수 있다는 보장은 없게 됩니다. 2023년 초 기준으로 수도권에만 1000채쯤 가진 빌라왕은 4명이며 300채 이상은 16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악성 임대인 30명이 세입자들에게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은 7,250억 원에 달한다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밝혔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험 대위 변제액이 2021년 5,200억 원, 2022년 9,400억 원 가량으로 2년간 1조 5천억 원의 사고 금액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2021년 계약을 한 임차인들은 2023년에 만기가 도래합니다. 2년 전 실거래 평균 가액 2억 7천여만 원, 그리고 전세 사기 거래를 8천여 채로 추산해서 계산해보면 2023년에는 1조 8천억 원 이상의 사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위 변제로 보험 보장을 받지 못하는 가구들은 통계에서도 잡히지 않아 피해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빌라왕, 건축왕이라고 불리우는 이들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들은 건축회사, 부동산 업체, 감정평가사 등이 결합하여 만드는 소위 부동산 컨설팅 회사라는 껍데기를 쓴 범죄 조직입니다. 이들은 총책, 영업책, 대리인, 빌라왕 등 다양한 역할로 나뉘는데 빌라왕의 경우 은어로 블랙이라고 불리웁니다. 블랙은 신체가 망가진 사람 또는 사망한 사람을 뜻합니다. 명목적인 소유주가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총책이 실제 범죄의 우두머리이며 영업책은 빌라의 매물 확보를 담당하고 대리인은 빌라왕 대신 세입자와 계약하고 각종 업무를 대리합니다. 그리고 빌라왕이 명목상의 소유주입니다. 2023년 3월 KBS와 연세대 사회학과 연구팀의 조사에 의하면 사기 조직과 연계된 다주택 악성 임대인, 일명 빌라왕 176명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176명 전체가 소유한 주택은 약 2만 6천여 채 가량이며 대부분 깡통 주택이 되어버렸을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강서구 화곡동이 3,400여 채로 가장 많습니다. 인천 부평동, 주안동, 숭이동, 서울 신월동 순입니다.
그럼 이제 3명의 젊은이를 죽음의 늪으로 몰아넣은 미추홀 전세 사기를 집중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전셋집이 경매에 붙여지면서 주거 난민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전셋집이 경매에서 낙찰되더라도 최우선 변제금 정도만 돌려받게 되어서 전세 보증금도 잃고 집도 잃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4월 17일 현재 건축왕에게 전세 사기 피해를 본 가구는 3,107세대라고 합니다. 또한 3,107세대 중에 65%에 해당하는 2,020세대가 경매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벌써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만 260세대에 달합니다. 이 경매가 계속 진행이 되면 피해자들은 돈도 잃고 집도 잃는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입장에선 경매 낙찰은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죠. 전셋집이 낙찰된다면 1순위 채권자는 누구일까요? 채권자 1순위는 시중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입니다. 낙찰 후 이들의 채무를 변제하고 나면 임차인이 손해질 수 있는 돈은 얼마 되지 않거나 제로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최우선 변제금은 낙찰가의 절반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게다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은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깡통 주택입니다. 그래서 최저가로 낙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들로서는 푼돈만 받거나 무일푼으로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정부가 새로운 대책을 내놓더라도 이미 경매를 통해 팔린 전셋집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서 구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미추홀 건축왕 전세 사기로 세상을 떠난 3명의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4월 16일 생을 마감한 피해자분의 경우 자신이 살던 아파트가 통째로 2022년 임의경매, 즉 담보권 실행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피해자분은 2019년 보증금 7,200만 원의 전세 계약을 맺었으나 2021년 9월 임대인의 요구로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9천만 원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2019년 최초 계약 당시에는 소액 임차인 조건인 전세보증금 8천만 원 이하였기 때문에 경매로 집이 넘어가더라도 최우선 변제금 2,700만 원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재계약 시점에서는 보증금이 8천만 원을 넘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즉 후순위자인 피해자분은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집을 떠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